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스입니다. 27일 치러지는 뉴저지 교의견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은 주말 동안 가가호 방문을 하는 등 막바지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치러지는 뉴저지 교의견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은 주말을 이용해 지역 유권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등 막바지 선거운동에 주력했습니다.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꼭 수요일 날에 꼭 나와주시고 한인 여러분들 바쁘신 생활이지만 꼭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꼭 나와서 보트 해주시고요. 이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4월 27일 수요일에 꼭 나와서 저희 피터, 미셸 스톡스하고 조 스레이스 보트 해주세요. 교육위원은 학교 예산을 감독하고 교과 과정을 확정하며 학교장을 선임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학부모와 학교의 가교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지난 4년간 연속 한인교육위원을 배출해낸 포트리 지역에서는 올해 2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해 그 어느 해보다 한인 유권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바쁘시고 여러 일이 있으시더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중요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꼭 나오셔서 교육위원 선거에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겐 카운티 청사에 직접 방문해 즉석에서 우편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우편 투표 직접 신청 마감은 26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포트리 지역의 경우 2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가 치러지며 투표장에 나오기 힘든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포트리 한인회에서는 차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2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해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투표 참여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저지 한남 체인이 지난 20일 강원도청 및 강원도민회와 강원특산물 미주지역 수출 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4일까지 인삼, 전통주, 젓갈 등 100여 가지의 강원 특산품을 선보였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뉴저지 포트리 한남 체인에서 강원도청의 주최로 2011 뉴욕지구 강원 농특산물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농특산물전에는 강원도 9개 시군 12개 업체에서 생산한 고추장, 고춧가루, 나물류, 수산물류, 젓갈류 등 98개 품목이 참가했습니다. 강원도청 측은 뉴욕지구 강원도민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번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미주 내 다양한 한인마트를 방문해 국내 농산물 시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국 농산물의 지속적인 해외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뉴욕 지구에 있는 우리 교민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늘 한남마트에서 강원도의 농특산물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농특산물은 한국의 타도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청정 지역이라는 큰 의미에서 또 독특하게 다른 도에서 없는 또 그런 농산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지금 중국 농산물에 대한 오염관계 그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에 강원도의 우수 농산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강원도청과 한남체인 측은 강원 농특산물의 미주지역 판매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뉴욕지구 강원도민회는 강원 농특산물에 대한 미주지역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원도 내 우수 농특산물의 미주지역 시장조사와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안정적 수출 확대를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해외 판촉 행사 경험을 토대로 동포사회와 현지인이 선호하는 강원도만의 토속적인 인기 상품을 선정해 개최됐습니다. 또한 이날 뉴욕지구 강원도민회와 강원도청 측은 풍림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강원도청의 홍보대사 위촉장 전달에 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측은 미주지역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뉴욕 한인청과협회 주최 추석맞이 대잔치를 통해 강원도 농특산물전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연평균 15%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는 등 강원도 전체 농특산물 수출액의 7%인 2,400만 부를 미주 지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NYU에서 주관하는 한국전쟁영화 페스티벌이 22일부터 23일까지 열렸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아시아 학생과 아메리칸 학생의 화합을 위한 한국 전쟁 영화 및 회의가
22일부터 23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영화 축제에서는 브라운 대학과 UC 산타크루즈 대학, 보스턴 대학 등 미국 여러 대학의 학생과 교수가 참여해 총 6편의 한국전쟁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Very important conversation across hyper-specialized silos in academia. I mean, we're so caught up in just kind of reproducing ourselves, right? And getting into lots of detailed refinements, which are quite important, but nonetheless, it's very hard to have discussions across areas. 이번 영화 축제는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을 주제로 전쟁 피해와 아픔, 전쟁 내막의 패권에 대해 다룬 영화가 줄을 이뤘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국 정치와 경제, 문화를 타인종 관객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Turns and programming in critical Korean studies, and that has in large part to do with the fact that Henry is here at the home, and it also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this isn't just a site of critically engaged scholarship when it comes to Korean studies. 이번 NIU 영화 축제에서는 많은 교수와 학생, 영화학계 관련자들이 참가했으며 한국 전쟁의 현실과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북한 박이춘 외무상이 26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The Elders 회원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외무상 박이춘은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를 단장으로 하는 엘더스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박 외무상은 이어 The Elders 대표단을 위한 연회도 개최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The Elders 대표단은 이날 오전 순안공항을 통해 방북했으며 북측에서는 리용호 외무상 부상이 공항에서 이들 영접했습니다. 한편 작년 8월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되는 도착 첫날 김영남 최고인문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에서 정부가 25일 탱크를 앞세워 진압에 나선 이후 수십 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체포됐다고 현지 인권단체가 26일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운동단체인 사와이시아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부가 25일 시위대 거점도 신 다라에 탱크를 도입한 이후 다라에서만 최소 20명이 살해됐으며 시리아 전역에서 500여 명이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다라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정부의 탱크 공격으로 다라에서 최소 23명이 숨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시리아에 주재하는 외교사절들은 다라에서 50명, 무하마드 하야에서 12명이 각각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스마트폰 이용자 수백만 명과 통신업체 BTA 고객들이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망에 접속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전문가들의 의뢰에 실시한 자체 실험 결과 역이나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망에 접속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문자 메시지 등이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자발적인 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애플 아이폰 4나 다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핫스팟에서 와이파이망에 접속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올해 미국 주요 정유사들의 수익이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2008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고 중동 지역의 정정은 불안해지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번져 지난 1분기 국제 원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100 수준으로 1년 전에 비해 20%가량 올렸습니다. 이 같은 유가 급등에 따라 엑선모빌은 올해 순이익이 50% 증가하고 쉐브론과 코코넛 필립스도 각각 3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원유 가격은 최근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뉴욕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12 정도에 거래되는 반면 런던의 브렌트유는 배럴당 $120 수준입니다. 콜택시들이 길거리 불법 호객 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은 지난 3월에만 콜택시들의 불법 호객 행위 1178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2월 적발 건수가 25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맨하튼을 제외한 다른 보로에서는 승객들이 길거리에서 바로 탈 수 있는 옐로캡을 잡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콜택시들이 불법적으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시 측은 옐로캡을 잡기가 어려운 타 보로에서는 콜택시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손님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또 콜택시들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미터기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올해 5월 8일로 다가온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최근 발표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전업주부는 전국에서 총 5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510만 명, 2년 전에 530만 명에 비해 금융위기 및 장기 불안과 맞물려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힘으로 키우며 살아가는 여성 인구도 늘어나 1970년 340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990만 명으로 3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마더스데이의 주인공 자격을 갖춘 자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인구는 2008년 기준 8,540만 명이었으나 이들 중 15살에서 44살 연령이 54%를 차지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방한 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 대화를 제안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 회담에 앞서 남북 수석 대표 회담을 열 필요성이 있다고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클린턴 장관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전제했지만 북한의 성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의 진심을 확인할 때까지는 만날 수 없다며 육자회담, 예비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처를 할 의사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국적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쉽지 않은 가운데 미국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사용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Today는 22일 항공여행을 자주 하는 미국인들이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특정 항공사를 집중해서 이용하지만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많고 항공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항공사들의 이용 실적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공제해 보너스 티켓이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이용하려면 최소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공제되는 마일리지 요금 비율도 약관에 따라 달라 혜택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인 여행사 관계자는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 항공사들의 보너스 티켓을 원하지만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가 취한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오는 26일 미 연방준비제도 번 베넌키 의장이 양적 완화 및 금리 인상 등과 관련해 연준 의장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인 양적 완화 정책이 지난해 11월 시행돼 6천억 달러의 자금이 시중에 풀렸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금융위기 이후 국내 총생산이나 실업률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는 6월이면 미 정부가 지난해 발행한 단기 국채 만기까지 도래할 예정이어서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과 샌퍼드 애비뉴 인근에 들어설 20층 규모의 노스 퀸스 메디컬 센터가 3단계 공사를 거쳐 오늘 201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개발업체인 플릿 파이낸셜 리처드 지하 사장은 2년에 걸쳐 기초공사와 앞쪽에 들어설 개인 병원 사무실 공사를 진행한다며 호텔과 콘도까지 완성되는 데는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부 한국 브랜드 가전제품들이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 품질평가서에서 미국 제품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오러가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탁물 건조기와 전자레인지, 청소기 등은 최상위 점수를 받은 반면 냉장고와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은 중상위 점수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세탁물 건조기의 경우 LG와 삼성이 압도적으로 상위 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전기 건조기 부분에는 LG의 DLE270V 모델이, 가스 건조기 부분에서는 LG의 DLE2702V 모델이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북부와 뉴욕주 업스테이트에서 고급 주택을 대상으로 한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개월 사이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범인은 경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자들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으며 한 번 범행을 저지르는 지역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용의 주도함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전거 사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뉴욕시경이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규정을 위반해 티켓을 받은 자전거 사용자는 모두 9,427명으로서 1년 전에 비해 65%나 늘어났습니다. 자전거 사용자들은 신호등 무시, 반대 차선 주행, 자전거 전용 차선 밖 주행, 인도 주행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관세청이 미 이민세관 단속국과 손잡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외화 도피와 역외 탈세, 짝퉁 명품 유통 등을 일삼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특별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 거래 방지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하는 한인 영주권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일부 시민권자, 입영 희망자들에게도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병무청에 따르면 자원 입대자에 대해 출신 국가 방문 휴가와 항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의 대상자를 지난해 12월부터 복수 국적자와 국외 이주자 전체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시민권자 한인 남성들이 한국 군대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싱을 관할하고 있는 백구경찰서에 따르면 강간과 강도, 폭행, 주택절도, 중정을도, 차량절도 등 6대 강력범죄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요일은 화요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백구경찰서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발생한 강력범죄 발생 숫자를 요일별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발생한 강력범죄 133건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26건이 화요일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반면 일요일은 10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이민자연맹과 뉴욕 시립대 법률보호조재단이 이민자 센터 등은 25일부터 무료 이민 법률 상담 한라인을 가동하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시민권 바로 지금이란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약 400여 명의 이민법 전문 카운슬러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29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13개 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재미부동산협회 주최로 제9회 부동산 박람회가 열립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융자 및 유산 상속 등 부동산 관련 세미나를 비롯해 무료 건강 상담과 무료 유방암 진료도 함께 시행됩니다. 무료 유방암 검사 자격 요건으로는 퀸즈 거주자며 무보험자, 보험이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40세 이상의 유방암 검사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신 분이어야 합니다. 한방 상담과 무료 법률 상담까지 알차게 준비된 이번 부동산 박람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국 암협회 아시안지부가 23일 아시안지부 플러싱 사무실에서 암 예방과 극복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여 명의 환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뉴욕시립병원 임상영양사인 제니퍼 권 씨를 강사로 초빙해 실생활에 적용해야 할 식이요법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의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서머스쿨 조기 등록을 4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학급을 편성해 최고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있습니다. 회비는 480불입니다. 매년 어린이날을 맞아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개최하고 있는 KCC 어린이 미술대회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건강한 날을 주제로 실시된 이번 미술대회 대상은 김의환 어린이의 작품이 채택됐으며 금상에는 레이첼 위, 김지환 어린이가 뽑혔습니다. 시상식은 5월 7일 오후 2시 FGS KCC에서 열리며 수상작들은 5월 2일부터 13일까지 갤러리 바네트에서 전시됩니다. 엔젤로스 미션 앙상블이 5월 7일 오후 7시 뉴저지 코리안 커뮤니티 교회에서 자선 콘서트를 엽니다.
연주회의 도네이션 금은 소아마비 어머니와 살아가고 있는 소녀가장 엘렌 위의 1년치 바이올린 레슨비 지원과 솔트를 통해 북한 망명 선교사 부부의 정착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시민단체 뉴욕 환경실천연합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10회 국제지구사랑 아트 공모전에 대한 마감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4월 30일까지였던 마감 시한이 오는 5월 5일로 늦춰졌습니다. 미술과 미디어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가 자격은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국적과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자전거로 세상을 건너는 법입니다. 자전거로 세상을 건너는 법은 여자인 저자 혼자서 메콩강 4개국인 태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2,850km를 2개월간 자전거로 여행한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가 메콩강을 찾은 것은 그곳에 사는 소수민족을 비롯한 현지인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한편 메콩강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달려온 색다른 여행의 기록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LA 다운타운 내 경기도 섬유 마케팅 센터가 개설됐습니다. LA를 방문 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섬유 마케팅 센터가 양국의 섬유 산업에 상생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섬유 제품들을 미 주류시장에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LA 다운타운 페이스마트에선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강석희 얼반시장 등 2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섬유를 홍보하는 경기도 섬유 마케팅 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동두천과 포천, 의정부 등 경기 북부에 자리 잡은 한국의 섬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LA에 마케팅 센터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바로 이런 작은 하나의 쇼룸을 만들어서 이 영시한 우리 섬유 업체에서 미국의 판매와 홍보를 대행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 도지사는 이어 한국과 미국의 섬유 업체들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닌 교류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니트 섬유가 재미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또 가장 성공하고 계시는 자바 시장에서 함께 만나 우리 대한민국의 섬유 산업이 더 발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이 LA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좋은 옷감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개소식에 참석한 한인 섬유업체 관계자들은 한미 FTA 시대를 앞두고 이 같은 마케팅 센터가 생긴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며 크게 반겼습니다. 경기도 섬유 마케팅 센터는 한국의 섬유를 소개할 뿐 아니라 LA 한인 업체들에게도 수출 입가 마케팅, 제품 개발 상담과 무역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한미 FTA가 비준될 경우 섬유 산업 품목의 87%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FTA 비준과 동시에 한국 상대 무역에서 다른 커뮤니티보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문을 연 경기도 섬유 마케팅 센터는 한미 FTA 시대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섬유 의류 업체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상으로 KNN 정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